유튜브로 읽는 박정희 전기 8권 철부지 학생과 반동 정객. 야당을 신랄하게 비판하는 박정희. (1967년 4월 17일) 오후 1시 30분 대전 공설운동장에서 첫 유세연설에 나선 박정희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유세연설을 위해 단상에 올라섰지만 그는 국가 지도자로서 정부의 입장과 자기의 소신을 해명하는 기회로 삼았다. 이날 오후 그의 연설은 언론을 통해 요약돼 보도됨으로써 단순한 유세연설을 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실상은 국가 지도자로서 철학과 비전이 스며있는 연설을 남겼다. 박정희 후보는 10만여 유권자들 앞에서 좋은 대통령 후보를 선출하는 기준을 교육하다시피 역설한 뒤 신민당의 공약들을 유권자들 앞에서 조목조목 검증해갔다. 특히 신민당의 세금 20% 감면, 공무원 봉급 2배 인상, 이중 고가제 도입 및 대중경제론의 실상을 소개한 박정희 후보는 신민당의 주장대로 할 경우에 문제점을 설명했다. 작은 메모 몇 장만을 들고 단상에 올라선 박정희는 약 1시간 20분간의 연설을 통해 대통령이란 국가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제일 마지막에 가장 어려운 결심을 하는 자리라고 말하며 신민당이 공화당은 3대 공적 중 하나라고 한 데 비추어 공화당의 3대 공적은 신민당이 아니라 공산당, 빈곤, 부정부패라고 했다. 박정희 특유의 카랑카랑한 경상도 억양을 상상하고 읽어보면 생동감이 더할 이 연설문의 원문을 옮겨 실른다. 친애하는 대전 시민 여러분, 충청남도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렇게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4년 전 지난번 대통령 선거에서 여러분들이 미흡한 이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서 지난 임기 동안 성심성의를 다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맡은 바 일을 열심히 해왔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 때로는 실수도 있었고 또 어떤 때에는 잘해보려고 했던 것이 결과적으로는 잘못된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가 민족 자립과 조국 근대화라는 이 거창한 역사적인 과업을 밀고 나가는 데 있어서 때로는 일부 국민들이 싫어하거나 또는 일부 국민들이 정부 처사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지 못하고 오해를 하는 일에 대해서도 이것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서 기억고 해야 되겠다는 생각하는 일은 이것을 강력히 밀어오기도 했습니다. 지금 야당에서 여러 가지 정책을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특히 요즘 들고 나온 이것이 정책인지 정부 여당에 대한 욕인지 분간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고약한 얘기들을 많이 들고 나오는데 특히 우선 박 정권은 국민의 3대 공적이다, 4대 비정이 있다, 이런 소리를 합니다. 이것이 과연 근거 있는 얘기인지 없는 얘기인지 신민당에서 지금 우리 정부에 대해서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 우리 정권을 군사 독재 정권이라고 그럽니다. 현 정부가 군사 독재 정권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현명한 유권자 여러분의 판단에 맡기기로 하되 단 이 자리에 내가 여러분들에게 한마디만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정부가 지난 3년 반의 임기 동안에 우리는 우리나라의 야당과 우리나라의 언론의 가혹한 비판하에서 또 그 감시하에서 정치를 해왔다 하는 것, 이것만은 확실히 얘기해둡니다. 우리나라의 야당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가 무서워서 비판을 못한 일이 있습니까? 유권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야당은 세계에서도 가장 유명한 야당입니다. 무슨 일이든 사사건건이 물고 늘어져서 그저 시비를 걸고 말썽을 부려야만 이것이 선명 야당이라고 합니다. 정부 여당하고 협조를 하는 이런 사람들은 소위 요즘 사꾸라니 뭐니 해서 그 야당 사람들 가운데에는 정부가 하는 일이 이것은 옳다, 아무리 공화당 정부가 하는 일이라도 옳은 것은 옳다고 그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이런 소리를 했다가는 아마 큰 벼락이 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야당 사람들이 그동안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무슨 비판 못한 일이 있습니까? 정부가 무슨 강압한 일이 있습니까? 또 우리나라 언론이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서 정부의 강압이 무서워서 비판을 못한 일은 거의 없다고 나는 생각합니다. 야당의 비판의 자유가 있고 언론의 자유가 있는 독재 정권, 그런 정권은 야당 사람들이 생각하는 독재 정권인지 모르지만 다음에 신민당에서는 요즘의 우리 정부를 부정부패가 극도에 달한 부패 정권이다, 이런 소리를 지금 전국 방방곳곳에 돌아다니면서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유권자 여러분 앞에 솔직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정부 내에 부정부패가 완전히 뿌리가 뽑혔다고는 이 사람 자신부터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그동안 이러한 부정부패를 근절하기 위해서 무한히 애를 써왔고 앞으로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 노력을 할 겁니다. 현 정부와 지금 야당 사람들이 과연 집권을 했을 그 당시의 정권과 어느 쪽이 부정부패가 더 심했는가, 또 오늘날 야당 사람들이 다음에 정권을 잡았을 때
현 정권보다도 더 깨끗이 잘할 것이냐 아니냐 하는 이러한 판단도 여러분들에게 맡기기로 하겠습니다. 단 과거 5.16 전후를 통해서 우리나라 구정권의 부정부패를 누구보다도 샅샅이 자세히 아는 사람에 대해서 지금 야당의 그 사람들이 우리 정부가 너무 썩어서 나라가 망하느니 뭐니 하는 지나친 소리를 하는 데 대해서는 나는 솔직히 말씀해서 그 사람들 얼굴이 다시 쳐다보입니다. 야당에서 우리를 보고 지금 공화당 정부를 국민의 3대 공적이라고 그러는데 우리 공화당 정부도 3대 공적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이것은 우리가 야당을 공적이라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공적은 첫째는 공산당이요, 둘째는 빈곤이요, 셋째는 부정부패입니다. 공산당을 우리는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난과 빈곤을 우리는 또한 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잘 발전하자면 부정부패를 뽑아야 되겠다는 것도 우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야당이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다른 것은 다 다르지만 부정부패에 대한 생각은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를 없애기 위해서는 서로 네가 더 썩었다, 내가 더 썩었다 할 것이 아니라 여야가 잘 협조를 해서 우리나라의 부정부패가 없도록 노력을 해야만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현 정부를 특혜 정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몇 말씀 드려야 하겠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 정부가 주로 대재벌이나 대기업만 키우고 중소기업 같은 것은 전혀 돌보지 않는다. 또 공업에만 치중하고 농촌을 돌보지 않는다. 이래서 특혜만 하는 이런 정권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가 대기업이라든지 대공장을 많이 건설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 대기업이라는 것은 대부분 앞으로 우리나라의 산업 건설을 위해서 꼭 필요한 기간 산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발전소라든지 시멘트 공장이라든지 정유 공장이라든지 비료 공장이라든지 섬유 공장이라든지 이러한 등등은 전부 우리나라의 기간 산업이고 우리나라의 산업이 앞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꼭 있어야 되는 근간이 되는 그러한 산업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정부가 중소기업을 도외시했거나 또는 못 본 채 한 것은 아닙니다. 지난 제1차 5개년 계획 기간 중에 우리나라에는 큰 공장, 작은 공장 합쳐서 약 3,400개의 공장이 섰습니다. 그 중에서 소위 야당 사람들이 대기업이라고 말하는 그런 큰 공장은 불과 한 100개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3,300여 개는 전부 중소기업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나라 시장이나 백화점에 가보십시오. 수년 전만 하더라도 거기에 있던 물건은 전부 외국에서 들어온 외래품의 전시장처럼 되어 있었지만 오늘날 그것은 거의 대부분 우리 국산으로 대체가 됐습니다. 이러한 물건들을 어디에서 만들었겠느냐? 우리나라 시장에 있는 모든 상품의 80% 이상이 전부 우리나라 중소기업체에서 생산한 제품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이라는 것은 서로 끊으려야 끊을 수 없는 불가분한 그런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대기업이 자라난 연후에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서로 계열화가 되고 또 그 밑에서 중소기업이 자랄 수 있는 겁니다. 한 가지 좋은 예로 우리나라에 지금 제철 공장이 몇 개 있는데 철강 공장 이런 것은 아마 소위 우리 야당들이 말하는 대기업에 속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대기업이라는 그 개념이 벌써 약간 외국과 다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고용인원 한 200명 이상 쓰고 있는 이런 공장을 대기업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서 만드는 철판이라든지 철봉이라든지 이런 것은 중소기업체에 내려가서 다시 이것을 절단하고 해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은 중소기업에다가 원자재라든지 원료를 공급하는 이런 공장이 되는 것이고 또 지금 좋은 예가 자동차 공장이 지금 우리나라에 하나 생겼는데 이 공장 밑에 붙어있는 소위 하청 공장이라는 것이 수십 개가 됩니다. 자동차 공장이라고 해서 그 공장 안에서 모든 것을 다 만든다는 것은 아닙니다. 가령 타이어는 타이어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또 사람이 앉는 시트는 또 다른 어떤 공장에서 만드는 것이고 손잡이라든지 너트라든지 소소한 이런 부분품은 제각금 또 다른 하청 공장에서 만드는 겁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소위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계열화라고 그러는 겁니다. 분업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또 조그마한 공장들이 어떤 전문적인 부분만 만드는 것을 이걸 전문화 공장이라고 그럽니다. 이렇게 해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커나가는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새로이 경제 건설을 하는 나라에 있어서는 이런 투자의 효과가 크고 경제 성장의 속도가 빠른 이 대기업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우선적으로 이것을 키워야 되는 겁니다. 이것은 다른 나라에 있어서도 똑같은 그런 추세에 있는 겁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야당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이 우리 현 정부가 대기업만 키우고 중소기업은 돌보지 않는다 하는 얘기도 사실과는 거리가 먼 얘기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다음에 야당에서 내놓은 이 경제정책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야당 사람들은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당장 국민 모두가 부자가 되고 잘 살고 잘 입고 잘 먹도록 해줄 수 있다, 이런 소리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무슨 그런 묘한 방법이 있는가 하고 여러 가지 얘기를 들어보았는데 결국은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이 집권을 하면 정부가 국민으로부터 받는 것은 될 수 있는 대로 이것을 대폭적으로 깎아주고, 또 정부가 국민들로부터 사들이는 물건은 될 수 있는 대로 비싸게 사들인다. 가령 쌀도 비싸게 사주고 보리도, 담배, 고구마, 유채 등등. 또 정부가 국민들에게 주는 것은 가령 공무원들에게 주는 봉급은 몇 배씩 올려주고, 농민들에게 주는 보조금이라든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부 다 올려준다. 이러한 얘기들입니다. 이것을 지금 야당에서는 대중경제니 대중자본주의니 뭐 이런 소리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얼른 듣기에는 대단히 솔깃하고 구미가 당기는 얘기 같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는 우리나라 형편으로서 야당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정책이 과연 실천 가능한 문제니 아니냐 하는 문제를 우리는 잘 검토해 봐야 되겠습니다. 지금 야당 사람들이 말하기를 세금을 자기들이 집권하면 20%를 낮춘다고 그럽니다. 쌀값을 정부 매상 가격보다도 한 1,000원 올린다고 그럽니다. 비료는 한 30% 싸게 해준다고 그럽니다. 또 공무원들의 봉급은 당장 배로 올려준다. 또 이중고과제를 실시해서 농민과 소비자를 다 같이 보호하겠다. 이것 아마 일부 국민들은 듣고 상당히 흥미를 느끼는 그런 국민들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우리 정부에서는 야당이 내놓은 이 정책이 과연 실천 가능한 것인지 아닌지 하는 것을 그동안 쭉 검토해 봤습니다. 결과는 이렇게 됩니다. 가령 지금 세금을 우리가 20%를 깎는다 할 것 같으면 1년 동안 정부의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느냐 하면 약 287억 원이 줄어듭니다.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금년도 예산 규모가 1648억 원입니다. 거기에서 287억 원이 줄어드는 겁니다. 공무원들의 봉급을 2배로 올릴 것 같으면 현재 456억 원이니까 공무원들의 봉급만 해서 912억 원입니다. 이중고과제를 해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분은 다 잘 아실 줄 압니다만, 쌀을 농민들한테는 비싸게 사서 소비자들에게는 싸게 판다. 그러면 거기에 차가 생기는데 손해는 누가 보느냐? 정부가 본다. 그러면 정부가 얼마 정도 손해를 보게 되느냐 하면 약 940억 원이라는 적자가 생깁니다. 공무원의 봉급을 올리는 것도 좋고 세금을 깎는 것도 좋지만 우리는 국방도 해야 되고 의무 교육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의 교육도 해야 하고 또 투융자도 해서 건설해야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방도나 시군에 대한 지방교부세도 줘야 합니다. 도나 시, 군의 예산이 적어서 중앙에서 보조하지 않으면 이것이 유지되어 나가지 않습니다. 이런 것을 전부 하자면 그러면 이 적자 940 몇억 원이라는 돈을 다시 보충해야 되겠는데, 보충하는 방법이 뭐냐? 내 생각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한테서 세금을 다시 거두는 겁니다. 언제는 20% 세금을 깎아주었다가 몇 배나 더 비싼 세금을 또 받아야 됩니다. 아마 야당도 그것은 못할 겁니다. 그렇다면 다른 방법은 뭐냐? 이 대전에 있는 조폐공사의 기계를 많이 돌려서 돈을 한 1,000억 원가량 더 찍어가지고 통화를 더 증발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물가가 아마 몇 배나 뛰어 올라갈 겁니다. 인플레가 될 것입니다. 야당 사람들이 쌀값을 1,000원 올려준다고 그랬는데 만약 이런 식으로 하면 쌀값 1,000원 올릴 필요가 없을 겁니다. 왜냐? 가만히 있어도 쌀값이 1,000원이 아니라 5,000원, 10,000원 정도까지 뛰어 올라갈 테니까. 그러면 결국 누가 손해를 보고 누가 피해를 보는 겁니까? 아마 쌀 장사하는 몇 사람만 부자가 될 것입니다. 어떤 물건을 혼자 독점하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꼭 움켜쥐고 앉아있으면 물가가 그냥 뛰니까 몇 사람만 부자가 되고 나머지 전부 다 피해를 볼 것입니다. 농민도 피해를 볼 것입니다. 이거야말로 부자 되는 사람 되고 없는 사람은 망하고, 야당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부익부 빈익빈이라는 것은 아마 이런 얘기를 말할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결과적으로 또 여기에 하나 우리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야당 사람들이 이중고가제를 하면 쌀을 1년에 2천만 석을 정부가 매상을 한다고 그럽니다. 여러분들 쌀 한 가마 얼마나 합니까? 지금 한 7,000원 정도로 보면 2 곱하기 7이 14. 금년 가을에 가서 정부가 2천만 석을 사기 위해서 당장 매상자금 1,400억 원이라는 돈이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 돈은 어디에서 만들어냅니까? 금년 가을에 추수할 무렵쯤 가면 정부 예산도 그때는 3분의 1 정도 남아있을 겁니다. 예산 탈탈 긁어서 딴 사업은 아무것도 안 하고 쌀만 매상하더라도 절반이나 모자랍니다. 이러한 무모한 정책은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정부의 재정이라는 것은 완전히 파탄 상태에 들어가서 정부는 아주 문을 닫아야 될 것입니다. 국가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야당 사람들이 지금 일반 국민들에게 듣기 좋게 무책임하게 우리가 집권을 하면 무엇을 올리고 무엇을 깎아주고 나라의 살림살이라는 것은 그렇게 간단히 되는 것이 아닙니다. 보다 더 계획적이고 보다 더 짜임새 있게 아껴서 알뜰하게 해도 우리나라의 살림살이가 어려운데 하물며 아무 계획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일반 국민들이 듣기 좋게 인기 정책으로 그저 무슨 봉급은 배로 올려준다. 현 정부는 인색해서 공무원들 봉급을 올리지 않습니까? 지금 올려주고 싶어도 우리의 재정 형편이 당장 배로 올릴 수는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정부는 공무원들 생활 보장을 하기 위해서 매년 한 30% 전후의 선을 가지고 완전히 최저 생활 보장이 될 때까지 매년 올리자. 앞으로 한 4, 5년 동안만 올리면 그동안 물가가 상승한 것을 빼더라도 현재 봉급의 배보다 훨씬 올라가서 최저 생활 보장이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이걸 갖다가 지금 당장 2배로 올린다. 이것은 조폐공사에서 돈을 찍어내기 전에는 아마 방법이 없을 겁니다. 그 다음에도 야당에서 아주 무책임한 얘기를 요즘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생각에는 아주 큰일 날 얘기입니다. 뭐냐 하면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는 군인들의 복무 연한을 자기들이 집권하면 2년으로 단축한다. 이것은 야당 사람들이 지난번 선거 때에도 우려먹었습니다. 군인들한테 호감을 사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했습니다. 그래 요전에 야당의 어떤 그 지도자가 이런 소리를 했죠. 병역법에는 복무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2년 반으로 하고 있다. 이것은 법을 어기는 위법적인 처사이고 병사행정이 난맥을 이루고 있다. 지금 병역법에 복무연한이 2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유당 시절에 강령으로서 전시, 사변 또는 이에 준할 때에는 준하는 경우에는 대통령으로서 1년 이내에 더 연장할 수 있다 하는 그런 법이 생겼습니다. 령도 생겼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시절 때 이 대통령령이 선포가 되어가지고 그대로 지금까지 계속 시행을 해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이 집권을 했을 때에도 이것을 고치지 않고 그대로 시행을 했습니다. 왜 못 고치느냐? 우리나라의 지금 국방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현재 수준의 병력을 우리가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최소한 현재 60만의 이 국군은 우리가 공산주의를 막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지만은 이것은 우리가 유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유당 때에도 이것을 고치지 못했고 민주당 때에도 못 고쳤고 오늘날도 이것을 그대로 우리가 실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야당 사람들 얘기대로 2년으로 지금 줄이면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큰 문제가 생깁니다. 하나는 우리 국군을 한 40만 정도로 병력을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 형편으로 줄일 수 없죠. 야당 사람들이 재작년에 우리가 파병을 할 때 우리 국방이 위태로우니까 병력을 보내서는 안 된다 하고 극한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40만으로 줄이는 것을 동의하겠습니까? 만약에 그 방법을 안 쓰면 나이 한 50세 먹은 사람까지 전부 재소집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군대에 한 번 갔다 온 사람도 다시 한번 군대에 더 가야 됩니다. 선거 때는 야당뿐 아니라 여당 할 것 없이 가끔 가다가 일반 국민들이 듣기 좋은 얘기 또는 구미가 당기는 그러한 얘기들을 흔히 하기가 일쑤지만 적어도 외교라든지 국방이라든지 이런 국가의 안전보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적어도 일국의 정치인이라든지 특히 정치 지도자들은 무책임한 소리를 해서는 안 됩니다.